소담동 주민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613동 14동 대표 맡고 있는 남덕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바쁜 시정 업무 중에 저희 아파트 방문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귀한 발걸음 해주신 저희 김현미 시의원님께서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소장님이 적어주신 멘트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저희 아파트와 인연이 깊습니다. 당선인 전에 우리 베란다 행사에서 색소폰 연주도 해주셨고, 그리고 1일 관리소장도 하시면서 아파트 현안 그리고 주민의 애로사항도 같이 이야기 듣고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시장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 현안을 두고 시장님께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 만큼 의미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세종시 그리고 우리 소담동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생생한 현장의 의견들 많이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진행은 제가 저희 참석하신 입주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시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들으면서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간담회로 이어지면 자유롭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원래 이렇게 배치도가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님하고 시의원님 소개를 드렸으니까 여기부터 그냥 이제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임순동 팀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전득수 입대희 감사님이십니다. 권민주 크게 권민주 입대희 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회장님이신 최종황 회장님이십니다. 저희 직접 하겠습니다. 예. 네. 소담동 지역사회 부장협의회 김선국입니다. 그리고 김명식 경로회 회장님이십니다. 한관수 경로회 부회장님이십니다. 저희 단지에서 가장 어르신이신 이옥희 여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상명 경로회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네, 이혜숙 선관위 위원장님이십니다. 양영화 선관위 위원님이십니다. 현회지 도서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정래 채용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관리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소담동 주민분들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사무장입니다. 사무장이 한번 저희 통장협의회 강명숙 회장님 통장협의회 사무국장 김인호 사무국장이십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강태수 회장님이십니다. 그다음 주민자치회 이은경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주민자치회 정승민 의원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유선열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강성열 사무국장님. 한번 여기서 다 웃는데 하나만 소담동에 오셨으니까 링크 잠깐 할게요. 우리가 이 근육이 뭐잖아요. 달곰달곰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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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오셨으니 시장님 환영합니다. 이어서 역시
소담동 체육회 수석 부회장이신 홍영주 수석 부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담동 체육회 배병국 부회장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예. 간단하게 아니면 지워도 상관없고요. 모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좀 드시죠. 예예. 우리 저 소담동에 1박 2일 이렇게 와주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 우리 기관장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 케이크를 준비한 거 보니까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제가 취임 꼭 만 1년이 되는 케이크까지 준비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되나 그 마음에 더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은 사실은 동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던 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10년 전에 그때도 선거에 나왔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선거운동 한다고 이렇게 면적의 마을회관을 쭉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마을 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진솔하게 듣고 싶어서 제가 차 안에다가 제 이불을 싣고 다녔어요. 그 마을회관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오기도 뭐해서 이불을 피고 이제 거기서 잤는데 그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미처 저도 공무원을 한 30여 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진솔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선거를 앞두고서 선거 운동차 그렇게 한 거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마을 분들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제가 이불을 싸갖고 다니면서 들어야 할 얘기는 시장이 되고 나서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된다면 진짜로 이런 자리로 그리고 마을 분들하고 진솔한 얘기를 그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나눠야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거에 계속 낙선이 돼가지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됐습니다만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운 좋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제가 마음먹었던 것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면지역에 옛날에 한번 다녔던 마을이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마을부터 다니자. 그래가지고 구강에 충광마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여기는 나병 환자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 가서 1박 2일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 그리고 먼 지역 이렇게 그 면지역을 다녔는데 제가 면지역 다니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자기는 태어나서 시장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거 생전 처음이다. 한 번도 자기 마을에 시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없었다. 그런 마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분들이 시청 올 일도 없고 저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할머님들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잘 생각했다 했는데 문제는 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하다가 뭐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만 뭐가 다르겠는가 연이든 동이든 뭐가 다르겠는가 거기 가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뭐 재워준다면 근데 마침 게스트하우스가 있다고 해서 잘 됐다. 내가 거기서 내 입을 피고 하룻밤 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담소 나누고 밤새도록 그런 것이 동이든 면이든 뭐가 다르겠는가 사람이 똑같은 것이지 라고 해서 첫 번째로 동지역에서 이 소담동에 온 겁니다. 어느 말을 하고 있다가 동네에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정래 씨가 소담동에 그 6단지에 살잖아요. 그래서 저하고는 아주 제가 동생같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아끼는 그 후배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담동 옛날에 찾아갔던데 한번 다시 와보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못 받았는데 오늘 1주년이신 걸 몰랐는데 저 케이크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불이랑 커팅시켜야지. 네, 생일 축하합니다 말고 1년 축하합니다. 네. 네. 갖고 네. 거기 아나운서. 아, 에어컨 좀 닦아주셔야지. 혹시. 아니, 와요. 그걸 치워주세요. 그럼 시장님 1주년 축하하는 마음으로 1년 축하합니다 노래를 하겠습니다. 예. 저 김영민 내일 기자이거든요. 예, 예. 1년 축하합니다. 절단식도 해야죠. 아, 예. 이러세요. 이건 아니, 다시 의원님하고 같이 겉에를 얼굴인지 잘라도 되겠습니까? 근데 겉에를 벗겨야 돼. 겉에만 해야 되나? 겉에 벗기고 이거를 벗겨야 되고. 네, 거기 핑크색. 핑크색. 네네네. 사진 찍어. 핑크색만 내세요. 네. 오케이. 네. 축하드립니다. 나눠주실 거죠? 이제 자유롭게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런 자리에서 보통 사회를 하다 보면 먼저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태희 회장직 맡고 계신 최종황 회장님 그리고 경로회 회장님이신 김영수 회장님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황 회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들어오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도 어르신들 모이고 일단은 경로회 모임만입니다. 오늘 이 자리 준비하신 우리 저희 경로 회장님 허락하시고 준비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회장님, 시장님 두 번째입니다. 방문이 그렇습니다. 이제 공연 갖고 이제 세번 들을 때 그때 손님이 있었는데 참 경로당을 방문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저희 경로당은 회원수가 지금 등록 회원수가 54명에 현재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수는 38명입니다. 그래서 38명이 현재 두 개 봉사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예, 참 모든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참 회원들이 노예 삶에 하는 쉼터가 되어가지고 즐겁게 행복한 공간으로 건강하고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주신 우리 시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는 일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텃밭들이 한 100평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공사단에서 하고 있는데 채소를 많이 심어가지고 이제 무공해로 하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90을 풀고 나머지는 우리들 주민들한테 방송을 해가지고 나눠드리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프로킹 봉사단이라기가 있어가지고 이 봉사단은 아까 거의 어물 줍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38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월 4번의 식사를 합니다. 불행히도 이제 10일만, 한 달에 10일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불행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주방 도우미가 없습니다. 주방 도우미가 없어요. 밥해줄 사람이 없어요. 주방 도우미가. 예. 근데 인원이
38년이 되다 보니까 이 방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25명이나 식사를 못 하겠습니다. 그럼 또 작은 방으로 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남자 회원들은 식사를 하시고 이런 좁은 공간이 되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어느 분이 주방 도우미가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딴 데는 27만 원을 받고 8사람이고 9사람이고 도우미를 하는데 38년 누가 어느 분이 여기 주방 도우미를 하려고 못합니다. 그래서 다 안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식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리 앞으로는 안 되겠다. 회장 체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임원 부인들이 나서라. 그래서 임원 부인들이 손해를 걷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주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식사할 때마다 저는 미안한 감이 듭니다. 집에서는 설거지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회장이 돈 받는 것도 아니고 회장 부인이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봉사정신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에 4번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사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이 설거지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가 저희들이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하는데 식기세척기가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뭡니까 또 그러다 보면 뭐가 또 부족되냐면 시에서 지원해준 부식비가 좀 어렵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준 부식비가 한 달에 얼마냐면 24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10번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6만 원이나 10만 원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를 가지고 거의 반 이상은 조달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렇게 다 먹을 수는 없고 아까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들한테 방송을 해서 무공해이기 때문에 정신없이 나갑니다. 한 10분이면 다 소모돼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람을 갖고 있고 또 노인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보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노인들이 농사진 것을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없다 이가 보면서 또 뭘 사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게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에서 지원해준 여기에서 지원해준 냉난가구 여기가 지금 무더위 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쉼터에서도 잘 안 오세요. 경로당을 협업함을 갔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잘 안 오십니다. 그래서 항시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 안 되게 좀 아쉽고 그리고 그것을 또 회복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화분을 다 정리해가지고 좀 달리 보여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또 저희 경로당이 에어컨이 원래 설치할 때 LH에서 한 개 딱 설치해놨습니다. 딴 데는 방마다 다 해놨어요. 그런데 한 대 딱 돼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저희들이 에어컨 4대를 별도로 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4대도 우리 할머님들이 안 켭니다. 그러니까 전기 압도라고. 그래가지고 선풍기 켜놓고 계시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거 아껴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운영비를 볼 수 있냐, 그게 못하, 이게 딱 결정이 돼 있어요. 냉난방기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돈이.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전략한 돈을 저희들 욕심에는 운영비로 좀 쓸 수 있게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 협조해 주신다 하게 되면 저희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략을 하는데 전기 마음대로 쓰세요 얘기는 못합니다. 이게 전부 시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전략하는데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략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달에 10만 원 나오는 난방비가, 냉방비가 많이 써야 7, 8만 원밖에 안 씁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갖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종시의 노인에서 원하는 것은 복지관이 없습니다. 딴 데는 다 있어요. 청주만 가도 6개, 7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복지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복컴에 문화센터는 있는데 문화센터가 이런 노인들 다 그게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세종시는 특별시 아닙니까? 근데 노인들 어느 분 여기 오신 분 노인이 안 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솔직히 실버타운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시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또 욕심을 부렸다 해서 호스피스 병원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고 이왕 특별시로 돼 있으니까 이것이 욕심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경로당에 모든 노인분들이 마음 놓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기 노인당에 노인대학이 없습니다. 여기 신도시에서 노인대학이 어디가 있냐면 조천에가 있습니다. 그럼 조천 가려고 하게 됩니다. 버스로 군데군데 들린다면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또 끝나고 겨우 2시간 강의 갖고 오게 되면 또 1시간 또 걸립니다. 이 신도시에 살면서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래서 이걸 노인 대학을 저희들이 몇 분이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실버 아카데미라고 해갖고 저희 지금 몇 분이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장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버 아카데미가 하게 되면 우리 노인들한테 얼마나 편리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다 기한 다 해놨습니다. 작성 다 해놨습니다. 근데 시장님께 드릴게요. 보시고 저희들이 한번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신도시에 생기면서 노인 대학을 조치원까지 다닌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하는대로서 이거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기 문화센터에서 하면 안 돼요? 문화센터에서는 다 노인들 저기 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화센터에서는 딱 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한정이 있다? 그걸 프로그램 아니 그러니까 노인 문화센터에서 노인 대학을 운영하면 되지. 그걸 누가 못하게 하느냐는 얘기. 그렇게 되면은 각 동사무소마다 그걸 운영을 해요. 그거보다는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든 우리 신도시 지역은 노인 문화센터 어디서 노인 대학을 운영하면 되지. 문화센터는 문화센터대로 그만 사용하고 별도로 또 노인대학들을 또 만들고 또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또 만들고 하기는 좀 벅차지 않겠습니까? 한 공간을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렇지 않을까요? 3생활권에 하나 만들고 2생활권에 하나 만들고 이렇게 그냥 기존에 있는 건물에 복지관이 그런데 농촌도 복지관이나 이런데 건물이 큰데 노는 건물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데다가 하나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공간을 따로 활용해서 건물을 짓지 말고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고 가끔 필요하고 강사를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군데다 해놓고 그걸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죄송한데 질문해도 될까요? 노인문화센터가 동별로 지금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노인문화센터 프로그램하고 제가 잘 몰라서 노인대학하고 프로그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지금 노인문화센터는 이게 프로그램이 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거기는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노인대학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요양강좌든지 뭡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대학에서는 문화센터에서는 뭐다 합니까? 네. 지금 조치원 노인대학을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나는 제가 노인대학을 가서 강의도 하고 다 해봤는데요. 문학센터에서 하는 거고 노인대학에서 하는 것을 문학센터는 소담동 같은 경우에는 학부 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에어로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체 활동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피랑께서 말씀하시는 노인대학은 우선 이제 교양이라든가 이런 그 강의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틀리다 성격은 보니까 나는데 공감이 없냐. 거기서 강의할 수가 없냐. 공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은 잘 모르겠는데 공간은 이제 가능할지 모르는데 강사가 문제가 됩니다. 강사가 문제가 되고 또 강사를 갖다 못 시게 되면 또 경비가 또 문제가 되고 노인대학을 만들면 강사를 안 들어도 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조치원가 집까지. 안피라님께서는 조치원에 있다 보니까 좀 힘들으니까 이쪽에 보험권에다가 어떻게 뭐 삼생활권에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근데 저게 이제 지혜에 장 회장님한테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평균화를 해주라. 얘기가 안 된다. 긴 그걸들이 아니니까. 노인대학에 뭐 조치원 노인대학 공주다 있는다 하는 게 아니고 노인대학에 나오는 강사들이 여기 오셔서 강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보면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예산이 없이 안 된다니까. 아니, 그거 강사 예산의 문제지 문화센터에서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대학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노인대학을 하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처음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문제로 이걸 풀어나갈 문제지 노인문화센터 따로 있으니까 노인대학도 따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인재 풀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대전 전민동에서 왔는데요. 거기 전민동 성당이 가톨릭에서 제일 먼저 노인대학을 만들었어요. 인원이 한 130명 넘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11년 노인대학 봉사를 했는데 거기는 주로 강의가 전민동이 뭐 전국에서 그때 14번째 부자 동네라네요. 거의 다 교수님들, 뭐 의사들 많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료 봉사를 해주셨어요. 초창기는. 근데 나중에는 재능 기부로. 근데 이제 재능 기부로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성구청에서 아마 그 인력 인프라를 만들어서 나중에 저희가 이런 인원들이 필요하다 하면 그분들이 소개를 해줘서 그 소량의 뭐 교통비만 지급하고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서 장소는 있으니까 좋은 강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신도심에 강사 하시는 분들이 수요는 많은데 강사가 부족한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고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노인 저희 문화센터 그쪽에는 4만 원을 지급해요. 그리고 건강보험센터에는 5만 원을 지급해요. 그리고 교육청은 7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간당 단가가 다 틀리다 보니까 강사는 좀 부족하고 돈을 많이 주는 대로 움직이게 돼요. 왜냐하면 강사님들도 뛰고 또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시는 면단이나 이런 좀 동네에 좀 돈을 덜 주는 데를 안 가려고 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고요. 지금 여기서 세종은 이제 자원봉사 체계를 그 강사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 자원봉사의 강사 운영 체계가 지금 미흡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하라고 해서 그냥 무료로 한없이 자원봉사 하게 해서는 안 되죠. 자원봉사도 하지만 그래도 좀 사례를 해야 더 될 거 아니겠어요? 회장님 얘기했잖아요. 전기 좀 아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시원하게 하세요.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노인대학인데 현재 읍면에서는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동해선 14개 노인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신도심에서 워낙 노인대학에 대한 수요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저희도 제가 이제 행정복지위원회다 보니까 그 노인장애 쪽 보건복지부터 확인해 보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대학과 노인문화센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설치가 좀 어렵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평생교육 부분하고 좀 연결해서 노인문화센터에서도 더 많은 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다. 결국 하드웨어는 기존의 걸 충분히 활용, 높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부분적으로 그 컨텐츠가 좀 현충돼 있다면은 그건 정책적으로 기반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 있는 공간들이 사실은 그 보컴이나 이런 데 가면요.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활용은 그렇게 100%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가 필요하니까 내 방 달라 해놓고 방을 주면 활용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방마다 무슨 무슨 실이 있는데 활용되는 건 항상 비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 공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통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느냐. 서로 날짜를 정해서 공통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었는데 전부 다 전용방을 달라 이거예요. 자기네들 불편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끝도 없지 않습니까?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뭐 더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노인 대학이나 노인 복지관, 노인문화센터가 그리고 그 신도시 지역의 노인문화센터가 정말 수준 높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다른 데 사실 없어요. 그 시설에서 대학 운영하고 이렇게 잘 활용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인대학 조천에 있다고 그러지만 전인연이나 소정면에서 거기 노인대학 오신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면지역은 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면지역도 제가 복합을 지금 계속 지어드리고 있어요. 최우선적으로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이요, 이 동지역의 복합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자기들은 복지회관이라고 있는데 옛날 몇십 년 거 보다가 여기 오면 호텔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혜택을 더 드리도록 우리가 펼쳐는 나가지만 여기서도 그 있는 시설을 그렇게 좀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걸 주민대학교나 이런 데서 이렇게 연구해 주시고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그 공별로 이제 추진이 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별로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인대학이라든가 문화센터라는 게 역대까지 거점별로. 드러나서 이제 우리한테 인식되고 있는 이런 것에서 좀 차이를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얘기하기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좀 우수적으로 그거는 한번 투자했다가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리고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하드웨어에 좀 더 이제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를테면 여성 문제라든가 직업인 문제라든가 다양한 선택적을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선 정책적으로 마련을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더 글쎄요. 저도 같은 이런 말씀이니까 한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냉남단 전기료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름 굉장히 덥대요. 폭염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미리부터 이 폭염에 대비해서 냉난방구를 증액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사지 말고 굉장히 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올해 뭐 폭염이라는 건 아직 모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전기료 예산을 더 진행을 시키는 걸로 더 지원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더우면 어디 가시겠어요? 그 쉼터로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 쉼터로 오셔야 되니까 그런 예산은 제가 더 지원하는 걸로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사 문제는 참 난감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 하나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 이제 일생활권에서는 제가 일생활권에 살다 왔습니다. 예. 7년 동안 통장을 했고요. 거기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일생활권 종천동 종합사회복지관에 급식소를 만들었고요. 그 급식소에 지금 노인, 어려운 사람, 직장인 등 해갖고 점심 한 끼를 2,500원, 이제 어르신들은 일반인 4,500원에 지금 들고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자원봉사들이 이제 배식이나 이렇게 안내하는 건 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는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 로컬 매장에
어느 공간 하나가 있으면 저희가 여기에다가 저기 식자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남는 거를 종촌 같은 경우는 1단지와 거기 4단지를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후배들이. 그래서 여기도 그걸 배부를 할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하고 영양사와 조리사 그리고 급식소를 할 수 있는 공간만 되면 자원봉사는 다 운영이 되더라고요. 다 모여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점심 한 끼를 이렇게 무료가 아닌 어르신들은 2,500원, 종촌과 똑같이 이제 일반인은 4,500원인데 여기는 시설이 조금 더 이제 부각되면 500원 정도 미리 올려도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사례를 이용해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촌동 일생활권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 어려운 사람, 장애, 비장애인, 직장인 등 해서 점심 한 끼를 지금 영양식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방을 어디다 담당하세요? 지금 복지관에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복지관이 보람동에 있잖아요. 근데 그 보람동 안에도 비어 있고요. 좀 비어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거기가 아니면 여기 우리 로컬 매장에 들어오는데 어느 공간 하나를 해서 그런 걸로 활용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했으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25년대 지금 최민호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3년 전부터 제안했던 사업이 시민정원사 교육을 보냈습니다. 세종시민 1시민 1자격증 보유를 하면은 자원봉사 체계도 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는데 신중년 센터에 제안해서 됐으나 인원 제한이 20명이라 조기 마감돼요. 저는 안타깝게 제안은 이 서류를 다 3년 동안 들고 다닌 걸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나 시청에 계속 했던 자료를 들고 다녔는데 오늘은 자필이야 봐줄 것 같아서 봐주시라고 제가 자필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워드 쳤더니 그냥 폐기 처분되더라고요. 그래서 자필을 해와서 이거를 부분을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신정년 센터는 20명인데 나이 제한이 걸려요. 맞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가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 제한 두지 않고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청의 어느 곳에서 1시민 1자격증 보유해서 일자리 창출, 시민 정원사 교육 확대를 해서 자원봉사 그리고 나아가서는 학생들 초등학교 할 때 학생들한테 삶의 질 왜냐하면 정원이 좋아야 마음도 정서도 안정되잖아요. 저희 유치원에 지금 달팽이와 뉘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밥 조당이나 영동면서 오늘 저희 뽕잎을 따왔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아이들이 어른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확대를 다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혼자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되세요? 혼자 사시는 여기는 지금 10살. 혼자 사시는 분이 그리고 사단지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여서 거기도 노인분들이 많이 입주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제가 거기에는 잠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여기가 좀 열악했고 제가 지역사회 보장협재 사무장을 맡으면서 남학과 연결해서 일주일에 4가구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대구를 한 지 1년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장애인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 식사를 드시면서 그 반찬이 되게 잘 나와 25,000원에 3만원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걸 배부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일주일을 드신대요. 나누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그래도 놓고 이제 시간을 이렇게 나물 같은 거 먼저 드시고 뒤에 이렇게 드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많으세요. 수요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되게 많으세요. 6단지에는 얼마나 되세요? 절반 이상. 아니요, 6단지에도 혼자 사시는 10가구. 여기 6단지는 1단지는 거의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임대 예, 아파트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6단지는 많고 10분이시라고요. 10분은 여기 경로당에서 경로가 당에 계신 파악이 안 되는 상태고 경로당에 나오시는 10명이 혼자 사셨어요. 사실은 그 식사 보조해주고 해주는 게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참
어땠어요? 네, 그래서 배달을 1인 가구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제 1인 가구고 제가 하는 데는 다 가족인데 아이들이 많은데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장애를 돌보다 보면 반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제 말씀은 이걸 독거노인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전 지역에도 이제 그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해드리는 게 마땅한데 사실 읍면지역과 혼자 사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행복 아파트 사시는 분처럼 사실 그분들은 정말 그 우리 시에서 그 음식 만드신 분 지원해주고 재료비 안 들어주면 그분은 진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의 취지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식사를 보조해주고 만들어드리는 것이 취지거든요. 근데 가정 있고 다 있고 한데 노인정에 와서 말하자면 10분이라면 그건 마땅한 건데 다 식사도 집에서 하실 분들이 여기 와서 해야 되니까 공짜로 먹어야 되고 디어트 깔아놓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게 급식소는 아니거든요. 노인 급식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보호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식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해 드실 만한 이 가족이 있다면 그거는 또 그분들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지. 모든 노인들을 다 어떻게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드려야 돼요. 우선권을 드려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을 우선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된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발급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기간을 정해가지고 생필품을 전달해드리고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복지 사각지대를 갖다가 발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발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심지역이고 아파트로 돼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 명단 나오는 그 횟수를 향해가지고 우리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기부금을 가지고서는 이제 마련해가지고 이제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경로당에서 그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그거는 다른 예, 문제죠. 다른 문제는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그 사각지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문제와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 전부 다 해드린다. 이거는 좀 여기가 좀 달라지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좀 통과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귀한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담동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회체 강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곳 세셋마을 육단지 주민 정승희입니다. 소담동 주민으로서 시장님께 한 가지 선물을 꼭 받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그 말씀 드리러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귀하신 시장님은 초대해놓고 선물을 달라고 하니 광돌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소담동이 받고 싶은 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신신장터 4호점이 660억, 140억이 투입되어 3,000제곱미터 규모로 우리 소담동에 개설 예정입니다. 그곳에 작은 공간이 남아 소담동 직능단체와 소담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신신장터 4호점 간담회 때 요청드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이후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담동도 한솔동이나 본동처럼 어버이날엔 소담동 어르신들에게, 어린이날엔 소담동 어린이들에게,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 나눔 봉사를 할 수 있는 공유주방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 소담동 주민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답변하셔서 네, 로컬북과장 윤석준입니다. 지난번에 소담동에 찾아와서 그 부분 설명드리면서 우리 김현명 의원님께서 소담동에 지어지는 싱싱장터는 소담동 주민분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그 공유 주방 말씀하셨고 미니키친 말씀하셨는데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이 4호점은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그러면서 지금 공간이 한 18평 정도의 공간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공유 주방만으로 하게 되면 그 어떤 거기 로컬푸드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라든가 운영비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00% 공유 주방보다는 주민분들이 어떤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겹을 만드셔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매출도 좀 올리시고 그래서 지사회비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또 이렇게 봉사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신데 저희 과에서 공유한 부분은 이제 그 콩나물 재배기 같은 전자동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콩나물 재배 같은 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그걸 또 신생장터에 내신다면 또 수익도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100% 공유 주방만을 하다 보면 어떤 운영비도 필요하고 한데 그거를 누가 부담하는 주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득을 내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유 주방이라서 무슨 말, 공유 주방 말씀하시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 공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공유 주방으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공유 주방만은 내드리면 그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럼 돈 내서 운영하실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유 주방 운영하는 것도 또 시에서 또 지원을 또 해줘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니 그렇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도 한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는 공유 주방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거기서 어떤 생산성 있는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자체 자급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해봐라. 공간을 드리겠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큰 선물이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올평동의 누리아파트에서 총 분양받아갖고 27년을 살다가 왔어요. 예. 주변거리가 없어서 그 한 군데 살다가 여기 오니까 지금 신기한 게 뭐가 있었냐면 애기들이 이렇게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혼자 여기를 다녀요, 학교를. 그 신기하더라고. 대전선에 있으면 서울에 이제 애들을 서울에 있는데 갖고 보면 애들 학교할 때 보면 가서 할아버지가 가서 데리고 와라 뭐 하는데 여기 애기들이 계속 다니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런 데도 있냐. 청정지역이라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하면서 니네 뭐 맨날 자기네들이 못 데려가면 저 서울로 가요. 애들 데리고 잠깐 받으러. 그렇게 해서 갔는데 못 믿어서 하는 건지 불안해서 하는 건지 모르는데 여기 초등학교 애들이 막 타고 뭐 킥보드인가 그거 막 타고 다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아까 시장님 거기 악수하시는데 여기 건들면 건드잖아요. 그러면 2시, 3시, 4시에 보면은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애들 막 그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막 쫙 있어요. 거기가 2시부터 난 4시까지. 그런데 보면은 어른들이 담배를 이렇게 피는데 이렇게 피는 게 아니고 확 이렇게 피워요. 누가요? 어른들이 예, 애들 다니는데. 네, 애들 다니는데. 그럼 애들이 이렇게 하고 막 가는 게 보여요. 그럼 거기를 금연지역을 좀 해주던가 뭐 무슨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뭐 진짜 이렇게 하고 펴 무슨 자랑이나 하듯이 그렇게 해서 애들이 그 있고 젊은 애기 엄마들이 있는데 그게 또 하나 좀 불만스럽고요. 두 번째는 거기 인도인데 차갑게 들어와요. 트럭이 들어오면은 막 그 맥주 뭐 무슨 음료수 막 날려요. 그럼 요새 사고 보면은 뒤에 애기들 놀다가 보면 사고 나서 죽어요. 그거 없애라는 거 없어요 거기. 그러나 어떻게 들어오나 했더니 인도에 이렇게 말뚝을 박아놨는데 그걸 빼면은 차가 들어오게 돼 있대요. 그거를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 건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실어 올려야지. 인도에 애기들 잠깐데 그거 누가 그 어느 애가 거기 있을 줄 알아요. 요새 애들이라고 막 뻥뻑해갖고 엄마들이 그냥 뭐 하나 둘 그냥 키우는데 그래 나는 그거 두 가지를 좀 꼭 식구도 그렇고 말씀을 시장에 오신다 하니까 당신 꼭 가서 그거 한번 말씀을 드려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시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네요.
시장에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알고 지금 동장 어디 갔나? 아니 그래서 제가 동성을 한번 가려고 했어요. 제가 동네에서 그러면 조치해드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그 담배 금연구역까지 시장에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한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내가 소장님한테도 예. 한번 가서 방문을 해서 인사도 한번 드리고 예. 저 이제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동장님하고 해서 그 거리를 한번 했는데 이제 더 높은 분이 오셨으니까 하여튼 동네에서 처리해드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그 간선도로에 이를테면 버스베이라든가 이런 게 버스베이를 설치하다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이제 대형 차량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뭔가 버스 정류장처럼 그런 게 세종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정주 조건은 아주 좋은데 깨끗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연구 검토나 실사나 판단이 가능한지 그게 여러 번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그걸 우리가 택시를 가든 버스가 되든 거기 잠깐 세울 수 있는. 포켓 주차장이라고 하는 예. 거거든요. 좀 공간을 터줘야 택시들도 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도로가 비조가 터져가지고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돼가지고 포켓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켓 주차장을 만들자고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건이 안 나와요. 도로가 작고 인도를 파자니 인도가 문제가 되고 그 여건이 안 나와서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다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젊은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젊은 얼마들이 많으니까 애들 위험하다고 펜스를 전부 다 또 쳐놔요. 그 펜스를 없앴으면 참 좋겠는데 또 엄마들은 펜스 없으면 불안하니까 또 그걸 그러니까 이제 상가 같은 데가 있잖아요. 뭐 소담동에 해당이 되겠지만 상가분들은 그 펜스 때문에 장사를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뭐 껌이라도 하나 사 먹으려면 잠깐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가 이 펜스를 다 쳐버리니까 어디 세울 데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장사해서 먹고 사는 입장에서 볼 좀 야속하죠. 그래서 그 펜스를 좀 더 걷어내달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걷어내려고 검토하고 엄마들이 그거 걷어내면 애들 다친다고 또 난리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못하고 좀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어렵네요. 검토를 해보시긴 해보시죠. 아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고민을 하는데 그 상가 지금 안 그래도 상가 공실 문제 그리고 장사가 안 돼서 지금 소상공인들 문제 그분들은 제발 이 펜스 좀 없애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없애자고 하면 엄마들이 독생 어머니들 다 와가지고 안 된다. 아이들 다친다. 큰일 난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체제를 우리가 구하기는 이제 정책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나마 여러 가지 이제 현실 여건이 이제 버스 공영제 하면서부터 그거로 인해 이제 조성되는 예산 규모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세종시는 그래도 선제적으로 25년에 그 무료 버스 그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으니 되리라고 신뢰하지만 혹시라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게요? 어려 우려하는 동양이신데 그러니까 25년까지 최근에도 그 이제 보도는 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시행됐으면 좋겠고 저는 그 좀 근본적인 문제가 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이제 도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이 교통량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세종시에 이 도시에 6차선이 없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6차선이 없어요. BRT 도로가 6차선 같이 보이지만 BRT 도로 전용 차선 내줬고 4차선밖에 없어요. 이 큰 도시에 간선도로가 4차선밖에 없다고 그러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고민은 이 대중교통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게 또 원활하게 운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출퇴근을 하면 승용차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교통의 승용차 이용률이 79%입니다. 우리 교통을 이용하는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이렇게 높은 데는 없어요.
대개 이제 버스나 지하철이나 뭐 이런 거 타야 되는데 여기 지하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승용차를 좀 자제하고 대중교통으로 이걸 돌리지 않으면 이 교통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도를 더 늘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걸 생각하면서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것은 그 어려운 사람 교통비 대주는 게 아니에요. 승용차 못 갖고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대중교통 무료화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뭐 공짜라고 해서 그걸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이 불편한데. 그래서 버스를 더 투입해야 돼요. 100대를 투입합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에 그 시내버스가 340대가량 됩니다. 근데 100대를 더 늘린다면 어떤 수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돌리게 하는 거고 이제 매차 간격이 지금 20분, 30분 경우가 많은데 전부 다 15분 안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승용차를 가능한 한 안 갖고 나오게 하겠다는 시책이고요. 그런데 승용차도 승용차 나름입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또 불편하면 할 수 없이 또 승용차를 갖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전거, 어울림이라고 하는 자전거 좀 불편하시더라도 아파트에서 어울림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정류장에서 세워놓고 버스를 타고 가셔라.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그 자전거 어울링이라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3,400대가 있습니다. 제가 5,000대까지 늘리려고 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마다 거치대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거치대에 놓고 그리고 저녁 때는 그 거치대에 있는 자전거도 옮겨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승용차 수를 가능한 한 줄여줘야 교통이 풀리겠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특히 BRT 도로에 많은 것은 그 집중 배차를 좀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근데 그 교통 그렇게 했을 때가 제가 생각할 때 장점이 교통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좀 기름값 아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가용 안 갖고 오면 기름값 아껴지잖아요. 그럼 배기가스 없어지니까 공기도 맑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탄소 중립이라고 전 세계가 하는 그 방향에도 맞는 거고 환경에도 좋은 거고요. 그리고 버스비를 공짜로 해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공짜를 해주냐. 그냥 안 타, 돈 안 내고 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시민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 아무나 우리 세금인데 대전 사람에서 버스 탄다고 공짜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민에 한해서 버스 무료화를 하되 일단 자기가 이제 시민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돌아갑니다. 카드로 지금 다 지불하잖아요. 카드로 지불하면 그게 자기가 버스비 냈다라는 게 이제 다 절차로 뜹니다. 그러면 여민전으로 그 교통비를 돌려드리려고 해요. 그 여민전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네. 자기 여민전에 캐시백을 해주는 거 교통비 1,000원씩 꼬박꼬박. 그럼 그 여민전은 우리 시내에서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돈 돌려받는 걸 여민전에 해주니까 결국은 그 세종시 밖으로는 못 쓰고 여기서 쓰게 되니까 그 돈이 결국은 이 경기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 될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갑자기 하면 좀 충격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게 마련이지 않겠어요? 실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준비를 착실히 해가지고 버스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제가 그 92대가 이제 들어오고 전부 다 전기버스, 수소버스입니다. 저상버스예요. 네, 친환경을 최고급 버스로 하려고 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9월 불에 그 출퇴근 통근 시간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또 검토하고 해서 25년도부터는 그렇게 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제가 별도 추진팀을 만들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PRT 지방에 자전거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좀 요걸 얻어먹을 말씀을 그 종이 줍고 하는 그것이 뭐 1시간에 10,000원인가 뭐 얼마 중에서 일거리 창출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은 못 봤어요. 그 전에 보면 여럿이 봉지만 들고 집게만 가지고 이렇게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게 참 나도 세금 내는 사람인데 저 헛돈을 저렇게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걸 보고 이제 시간이 잘 하시겠지만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가면 잡담적이고 일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은 구역별로 이렇게 A는 여기, B는 여기 개인적으로 그 일할 때를 청구할 때를 주고 이건 좋은데 나쁜데 했으니까 일주일씩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누가 잘하고 안 했다는 것이 이제 그 감독자라는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자전거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전차가 내 자전거를 참 좋아하는데 길거리에 엉터리 이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엉터리고 세워놔요. 이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그 종이 줍는 그 할머니들이라도 구역별로 딱딱 나눠져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가서 자전거라도 좀 세워놓고 그것도 뭐 타고 다니는 거 뭐라고 이름 써놨었는데 스쿠터였고요. 그거 그냥 아무데나 세워요. 참 문제입니다. 네. 지나가다 보면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걸릴 수도 있고 그래 고인원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나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욕을 먹으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라도 좀 했으면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도 참 어쨌든 참 상당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이제 녹지 관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 수고리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도의 실패입니다. 생계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냥 기관이 그냥 돈 나눠주기는 그러니까 좀 생산적으로 그분들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잘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그분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누굴 붙여야 돼요. 공무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무원 봉급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이제 공무직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감독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을 한 분씩 붙일 때마다 이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분을 일하게 하시자고 또 돈 들이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알아요. 아, 저분들이 저렇게 다니면 좀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그럼 그분들을 보다 더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용을 또 투입한다. 근데 끝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알면서도 참 어쩔 수 없겠다 하면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식이 중요해서. 그런 때는 본인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좀 성실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요만큼 안 한다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막상 움직이는 우리 시민 공무원들 저도 그걸 보고 모르겠어요. 저렇게 하면 되냐? 관리 좀 해라.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럼 관리하면 공무원을 또 써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말부터 사정이 있다는 걸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일 안 하고 또 관리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제까지나 전부 다 공무원이 예산 들여서 모든 걸 다 해결해도 수는 없으니 그런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그 의식이나 이런 것들 좀 갖춰줘야 된다는 것은 좀 솔직한 얘기 드립니다. 그건 저도 이론에 불과한 거고 거기다가 그 로테이션으로 하면 아, 내 건 여기다 하면 옛날에 웃게 하면 저도 거기하고 이제 연관시켜가지고 도시 경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 특별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시도도 가거든요. 그런데 도로 옆에 사진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 옆에 있는 그 크다 여기 보면 그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소관인지도 모르겠고 그 틀림없이 이제 우리 주민센터 소관은 아닌 것 같아서 주민센터에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봄에 이렇게 그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숲이라든가 망초 때 뭐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뭐를 하냐면 거기 있는 해양목이라든가 철쭉이라는 이런 걸 죽여버려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5월쯤 가고 예초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싹 풀을 베거든요. 근데 풀을 베도 소용이 없는 게 벌써 씨가 발화가 돼갖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큰 경험은 아닌데요. 다른 데 뭐 일본 같은 데 좀 이렇게 보니까요. 일본에서는 주민센터에서 그런 분들을 갖다가 노인 그 쓰레기 줍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차로다가 같이 한꺼번에 와요. 한꺼번에 와가지고 구역을 정해가지고 많이 정하지 말고 조금씩만 정해가지고 뭐 한 30m라든가 50m 정해갖고 한꺼번에 같이 와갖고 오늘 여기다 해가지고 거기 제초다 그 풀을 뽑아야 된다고요. 뽑고 그다음 조금씩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관수용 뭐 물주머니라고 공원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그냥 보면은 그냥 나무에 그냥 이렇게 붙들어 매놨어요. 아무 역할도 못해요. 거기 물을 채워놓는 것도 못 받고, 그다음에 요즘처럼 이제 비가 왔을 때 물이 자동으로 채게끔 이렇게 깔때기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물이 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가물었을 때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설도 안 돼 있고 누구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묶어놓고 심지어는 그냥 뭐 매댕기 쳐도 있고 보기는 좋아요. 그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네, 관수용 물주머니 관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물론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청소를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하나 이렇게 좀 절실하게 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원 이렇게 가보면 이제 그 벤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벤치가 있는데 그 자전거 도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어떤 벤치에는 그 쓰레기통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분리수거용으로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쓰레기통이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쓰레기통이 있는 데는 깨끗해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다 이렇게 버리고 그러는데 쓰레기통이 없는 데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냥 담배꽁초는 뭐 커피 마신 거, 뭐 도시락에, 뭐 비닐봉다리에 그래서 그게 아마 쓰레기통을 놓게 되면은 그 시민들이 쓰레기를 갖고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간다, 뭐 쓰레기를 투기한다 그런 관점에서 쓰레기를 통을 안 놓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쓰레기통을 놔주고 청소하는 분들은 그 쓰레기통만 이렇게 수거해 가면 좀 더 깨끗해지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이렇게 갔는데 벤치가 있고 쓰레기통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벤치를 놓지 말던가. 근데 벤치는 있는데 그러면 커피라도 한 잔 사들고 가가지고서는 먹고서는 그걸 어떻게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쓸뻔히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해주셨으면. 다 똑같이 저도 시민회 한 사람으로 느낄 건데요. 이 한 면을 보면 그런데 제가 여러 면을 한번 같이 보면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쓰레기통이 왜 없어지는지 아세요? 옛날에 쓰레기통 많았잖아요. 예,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버리고 막 버리고 쓰레기 종량제하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놔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 버리는 게 아니고 쓰레기통에 집에서 나와서 버리고 가요. 그럼 쓰레기만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쓰레기 봉투가 이제 자기는 값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다 없앤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버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쓰레기통이 있을 곳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한 군데 놓으면 그런 짓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행정하시는 분들의 늘 딜레마입니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악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있어야 될 곳에도 어떻게 되면 그렇고 또 없애자면 그렇고 이게 늘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풀 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정원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 잡초 정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예산을 무지하게 쳐요. 우리가
풀 베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1년에 3번밖에 못 빼요. 근데 얼마 드니까 30억이 듭니다. 이해되세요? 그 일반인은 시킬 수가 없어요. 뭡니까? 그 예촉이 쓰다가 자충 어떻게 그 보험에 담으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용역을 다 줍니다. 용역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용역을 주면 한 번 하는데 이제 구역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관리 구역이 다릅니다. 그 풀을 전부 다 그 3번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상시관리팀이라는 걸 뒀어요. 예산을 좀 더 드리더라도 늘 그 7명의 한 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배나가도록 그렇게 올해 조치를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깨끗해지는 게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는데도 감당이 불감당해요. 그거를 다 풀벤다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걸 어떻게 다 돈으로 해결해서 돈으로 다 깎아내겠냐. 여기서 이제 정원도시의 주민 참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동에서 지금 그 동사무소 직원들 잘해야 돼. 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먼저 빼면 문제가 잘하고서 하려면 아주 보기도 싫고 그러니 그래서 동장들한테 내가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자기 동 하나만큼만 자기들이 좀 관리 좀 해라. 그랬더니 어느 동장인가 오더니 자원봉사니 적십자니 해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는데 이 풀을 뽑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풀을 뽑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분들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매전 때 앞에서 뽑게 하기가 정말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그건 정말 어려울 것이다. 예초기를 좀 깎아야 되는데 동네는 예초기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이 보면 예초기 갖고 쓱 깎지만 예초기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동에. 그래서 제가 참 그것도 난감하다. 그럼 예초기 또 사들여야 되냐. 그리고 예촉이라는 게 잘못하면 다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면 지역에 가면 예촉이들은 다 집집마다 좀 웬만하면 있어요. 그래서 동과 면에 자매 결혼을 맺어서 서로 그 예촉이 빌려서 이렇게 해서 봉사할 수 없느냐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간단한 일 같지만 해결하려고 하더니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 라는 것을 좀 같이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원도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나아질 겁니다. 보여질 거예요. 나무 전지하고 풀 대고 하는 것들을 신경 쓰고 쓰레기도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요 앞에 예초 좀 해달라고 부탁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깜짝 안 했네요. 그 얘기 꼭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상시관리팀이 있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고생해요.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 노인 일자리 해가지고 이제 아까 그 쓰레기 주스러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관리가 들어가니까 좀 문제가 되는데 어디 시점부터 해가지고 뭐 한 20m나 뭐 한 30m 거기 이제 풀 좀 뽑아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뽑아라. 이렇게 체크가 되나가면 이렇게 긴 데 다니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최대한. 제가 여기에 잠깐 부연 설명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부천 미르네하고 그러니까 성남에 마을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견학을 해보면 여기에 넣은 시민 정원사들이 그 시에서 시민 정원사 교육을 동별로 해서 다 시켜준 거예요. 시켜줘서 이제 자격증을 부여해주고 거기 이제 시민 정원사 안에 이제 리더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더가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어디서 어디 뽑으면서 이거는 뭐 강아지 풀이다 이건 뭐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교육과 겸비해서 했는데 너무 깨끗해졌어요. 제가 좋은 데를 견학을 갔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제안 드린 거는 시민 정원사를 발굴해서 마을 땅에 놓고 아이들의 교육도 되고 풀 뽑는 것도 알고 자연도 알고 또 엄마들도 하고 이거 자원봉사는 아이들한테 또 부여도 하고 그래서 동별로 그런 체제를 만들어달라고 여기다 쓴 게 그겁니다. 그래서 하면 구간을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언제는 어디까지 하면서 강아지 풀 여기 지금 많은 뭐 네잎크로바 뭐 많아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런 거가 되고요. 거기에 잘 많이 나지 않게 한 것이 정촌동에 지금 저희 시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CGV 뒷건물에 거기에 풀이 되게 많고 밤에 으시으시했어요. 불도 약했어요. 조명이. 근데 거기에 수국을 해달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박미애 동장이신 지금 C로 가신 회계 쪽에 가셨죠. 그분이 수국을 심어준데 2년 차입니다. 근데 공주 6호에 보니까 5년 차가 되니까 축제를 2회 했더라고요. 그래서 4년 차부터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 가서 보니까 지금 2년 됐는데 수국이 돼서 밑에 잡풀이 안 나요.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고 지금 만개했어요. 공주 6호 가시지 마시고. 예, 그래서 공주 6호. 공주 저희 가면 토요일날 저 뽑고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다 해봅니다. 근데 거기 공주 6호 가시지 마시고 세종시의 CGV 건물 거기서 맛있는 거 드시고 그 투어를 한번 해보시고 오면 지금 2년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나무가 열악해요. 그런데 내년이나 내후년 가면 공주 6호보다 더 관광 명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마을의 시민 정원사를 꼭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25년도 있지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이거 화단을 없애버리고 그냥 이렇게 짧게 나무만 나오고 이렇게 조그만 나무 하나 있고 요막 뭐 화단으로만 이렇게 길게 해오라니까 거의 엄청나게 많죠. 네,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